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ES큐브인데요. 이 기업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겠습니다. ES큐브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저와 ES큐브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대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까지 제가 다 찾아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 정보는 너무나도 많아요. 유튜버를 보면 나오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심지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수고로움 이젠 하시지 말고 데이업 안에서 저 정인호 멘토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ES큐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S큐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 저축은행은 갈수록 지금 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큐브 예전 이름은 라이브플렉스인데요. 그때부터 하고 있던 텐트 만드는 일에 현재는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텐트를 이제 직접 상표를 달고 만드는 건 아니고 OEM, ODM 방식으로 주문자 상표 제작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서 중국 쪽에 주로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데요. 저축은행 관련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이익만 본다 하더라도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저축은행을 떨어낸 게 2022년부터인데 이걸 떨어내고도 실적은 상당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쪽 텐트 시장이 내수 이제 캠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단기 순이익 보시면은 아직도 큰 적자거든요.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기업 관련 손익에 376억 적자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저축은행 손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돈을 잘 벌면야 이게 플러스로 되고 좋겠지만 이때처럼요. 이게 크게 적자를 보면서 큰 리스크를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를 완전히 오히려 정리할 때 더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관계 기업으로 바뀌었냐 보면은 HB저축은행이란 곳이 이제 ES큐브가 원래는 지분을 60%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배권이 있잖아요. 50% 이상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가 근데 HB 홀딩스 그룹이 이걸 가져가면서 경영권을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ES큐브의 지분율은 50% 이하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회사로 실적을 100% 연결하는 데서 빠지게 됐고요. 오히려 다행이죠. 그래서 지분만큼의 실적만 저렇게 별도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홀딩스 그룹 위에는 이제 한빛자산대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저축은행, HB저축은행을 완전히 자회사로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마저 남은 지분을 인수해 간다면 ES큐브는 이 리스크를 좀 떨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돈을 벌 때는 이 매각 가격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아가지고 지연됐었는데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시기에 좀 적정선에서 매각을 좀 진행한다면 관련된 이슈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텐트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ES큐브는 지금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베트남에서 수입해오는 텐트 물량만 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도 ES큐브가 그래서 강점이 있는 게 ES큐브는 이제 상표를 위탁받아가지고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그 생산을 어디서 하냐? 바로 베트남 공장과 중국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더욱더 팔기가 좋죠. 중국 시장 내에서 편안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텐트 기업은 물론 국내 코롱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코베아 같은 회사들 거를 생산을 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입지를 지속적으로 다져가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안정된 매출로서 꾸준히 영업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변화 생기면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HB저축은행이에요. HB저축은행이 갑자기 급격히 적자가 났는데 사실 은행이 적자 보는 일은 좀 드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은행이 망한 걸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은행이 적자를 본다고? 망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은 그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그게 다 손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미리 충당금으로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797억의 손실이 잡히게 됐어요. 이게 아까 지분법에 따라서 50% 정도만큼의 386억 정도가 손실로 잡히게 된 거고요. 왜 일어났냐? 부실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3.6에서 14%까지 늘어났고,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대출은 5개 단계로 나눠요. 정상 대출이 있고 요주의 대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괜찮죠. 이 부분까지는 뭐 잠시 연체가 된 부분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고정부터는 이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돈이에요.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회수 의무는 3개월에서 12개월 연체, 추정 손실 1년 이상 연체되면 추정 손실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들을 합한 비율이 지금 14%까지 들어왔습니다. 즉 떼먹힐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어난 거죠.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반영하게 됐고, 이 부분은 이제 PF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여파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해도 되기도 쉽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가격으로 형성을 해서 매각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조속히 되기를 바라면서 관련 이슈도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큐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본업인 라이브 플렉스 때부터 본업인 중국 중심의 텐트 시장은 매출이 계속 기대되고 중국 공장,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계속된 이익을 쌓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사실 언제든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분법 손익에 영향을 받는 HB저축은행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무리가 있다. 이게 언제 매각될지는 아직 모르니까요. 하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제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각을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AS큐브의 가치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ES큐브에 대해서 처음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중요한 이슈들이 2024년에도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 파악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 관련된 종목들 말고도 모든 종목들, 반도체 2차전지는 물론 상장된 전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면밀하게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편안하게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보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